카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7월 9일 목요일 미국만 한번 찾아뵙게 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뭐 아시다시피 이란이 세대의 유조선을 드론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공격을 했고요. 배가 침몰하지 않고 상처를 입을 정도만 공격을 했습니다. 여기에 발끈한 미국이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란의 주요 거점들에 대해서 폭격을 가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얘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젯밤에 그들에게 강력한 공격을 가했고 아마도 오늘 밤 다시 강력히 공격할 것이다 라고 위협을 했고요. 지금 앙카라에 있거든요. 튀르키예 앙카라에 있는데 여기서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종정 양해 각서가 끝난 것 같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쓰레기이고 더는 엮이기 싫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그들과 거래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고 그들은 거짓말쟁이다 라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했고요. 이 공격에 대해서는 미국 국방부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공격을 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났느냐라는 건데 시장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매우 빠르게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장기전을 원하는 게 아니고 이란과 전쟁이 다시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까요? 저는 요번에 이란전이 확대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저 금융시장 입장에서 보면 되게 조금 이상한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금리 상황들을 보면 벌써 이미 4.6% 한번 찍고 왔어요. 10년물이 4.6% 찍고 와서 4.581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30년물은 5.06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채권 시장이 무너져 내리는데 공격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채권 시장이 미국의 이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를 계속 키우는데 제어 장치가 될 것이다라는 톤으로도 과거에 많이 말씀드렸죠. 근데 벌써 이미 4.6% 근처까지 왔어요. 여기서 공격을 더한다? 그럼 되게 힘든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좀 꼬리를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금방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전쟁을 다시 시작할 것은 아니다. 쟤네들한테 응징하는 거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만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이란의 대응이죠. 이란의 방송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트럼프한테는 힘에는 힘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톤으로 다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통행이 금지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자를 제대로 만났어. 서로 불량한 두 사람끼리 만난 것 같아, 느낌에. 불량한 트럼프가 불량한 방식으로 엇박을 통해서 상대를 제어했고 거래 기술을 했는데, 뭐라 그럴까, 이란은 더 불량해. 이란은 더 불량해서 막가파야. 막가파라서, 근데 막가파인데 흠씬 두들겨 맞았지만 내가 이권 하나는 챙겨야 되겠어. 내가 이렇게 얻어 터졌으니까 이건 반드시 챙겨야 돼 했던 게 지금 호르무즈고요. 호르무즈에서 60일이 지난 이후에도 확실하게 통행료를 걷겠다는 게 이들의 지금 그동안까지 나왔던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배 한 척당 수십억씩 통행료를 받겠다. 유조선 한 척당. 뭐 이런 지금 지경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부분을 응징을 했으나 채권 금리가 폭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응징이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데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약간 걱정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반응이시죠. 미국 주식시장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해졌다 라는 전문가들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세게 얘기하는 것은 협상을 위한 전략이다라는 걸 시장에서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터져도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완전히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크리지를 통해서 한번 잠깐 보시면 나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고 그 다음에 다우가 많이 빠졌어요. 그 이유는 너무 많이 빠졌던 반도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특별히 대형주들의 반등이 커졌기 때문에 크게 반등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대 상승을 했고, 그래서 이제 나스닥은 별로 덜 떨어졌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락을 했긴 했지만 하락폭이 아주 크진 않아요. 다우존스 정도만 좀 크게 빠졌고요. 금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다고 과거처럼 전쟁에 의한 어떤 불안 심리가 시장에 충분히 반영됐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게 낙폭이 크지 않아요. 자, 지수 4개 흐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수 흐름 보시면 이게 나오는데요. 다우존스가 제일 많이 빠져서 1.09% 빠졌고 S&P가 0.28% 빠졌습니다. 예. 그리고 나스닥은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에 힘입어서 플러스 전환을 했고요. 자, 그러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뭐 그렇게 크게 빠진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하나 문제를 찾습니다. 시장의 전쟁에 대해서도 별로 반응을 안 하네. 그리고 트럼프는 저렇게 하는 게 전부 다 협상의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 뻥카라는 걸 알고 있네. 우리도 느끼고 있지만 시장도 느끼고 있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주변 여건이 좋지 않다는 거죠. 유가와 원자재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와 원자재 가격을 보시면은 드디어 74달러, 그러니까 10달러대 중반, 전쟁 터지고 나서 80달러 넘고 막 90달러 넘었었죠. 예, 다시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르는 속도는 그렇게 빠지진 않아요. 브렌트도 79달러 올라왔고요. 가솔린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3.138까지 올라오는 흐름들 보여줬는데, 자, 여기서 이 가격이면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미국의 금융시장은 이 그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 채권 시장은 조금 세게 반영하고 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되어서 조금 세게 반영을 하고 있고요. 주식 시장은 덜 반영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은 무슨 생각을 하냐? 야, 안 그래도 서비스 물가나 이런 것들이 너무 높았는데 여기서 이제 원자재 그 가를 올리는 전쟁 이슈가 오니 이건 무조건 금리를 올려야 돼. 라는 생각으로 갔고요. 채권 시장이 이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 시장은 연말이면 금리를 내리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채권 금리 이 정도면 시장이 일부 영향을 받아야 돼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니더라도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죠. 물론 반도체는 금리하고는 그렇게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기술주니까. 그리고 AI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현재 그 채권 시장, 즉 금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 요거는 조금 아니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은 계속 듭니다. 이 부분은 제가 6월달 내내 말씀드렸던 5, 6월달에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과 궤를 같이 하는데 주식시장이 채권의 금리의 고공행진에 대해서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기술주한테도 꼭 긍정적이지 않은 게 어제 말씀드렸던 아마존이 250달러의 채권 발행을 뭐 8개 트렌치인가로 했는데 문제는 금리를 낮추려고 하자 610억 원이나 모였던 돈이 400억대로 확 줄었다. 그러니까 250억 모이는데 원래 600억 정도가 사겠어. 그래. 아마존이면 너무 좋지. 하고 나도 채권 주세요라고 오퍼를 낸 금액이 610억이었어요. 250억에 대해서. 그런데 은행에서 금리를 조금 낮춰야 될 것 같아요. 했더니 뭐라고요? 그 금리요? 그럼 나는 안 할래. 그래서 쫙 빠지면서 400억대만 약 250의 1.6배 정도 수준만 딜에 참여했다는 거죠. 자,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채권 시장이 금리가 고공행진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돈을 땡기려면 이 국채금리 기준에서 플러스 얼마를 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 금리는 높은 금리를 줘야만 회사채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이 말인즉슨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앞으로 채권 시장에서 돈을 땡기려고 하는 모양새가 좀 줄어들 것이고 이 말인즉슨 하이퍼스케일러가 그렇게 할 경우에 설비 증설의 돈이 적어질 것이고 이 말인즉슨 설비 증설을 덜 할 것이다라는 걸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고 전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좀 문제인데 이란은 아예 이빨을 꽉 물었고 우린 이미 터졌고 딴 건 몰라도 호르무즈 이권은 우리가 확실히 가져야 되겠어. 라는 단호한 결단 가운데 지금 미국하고 얘기하고 있고 그 부분이 지금 미국에서 허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건 못해 하니까 계속 싸우고 있는 거고 틱틱 이란에서는 드론 같은 거 띄워가지고 공격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할 것이다라고 이란 국영 TV가 이야기를 하니까 JD 벤스 부통령이 그들이 해협을 폐쇄한다면 미국의 대응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선박을 공격하면 우리는 그들을 박살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렇게 호르무즈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터지고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면 이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채권 시장 계속해서 금리가 고공행진하는 상황들이 올 것이고, 이는 주식 시장을 멍들게 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금리가 계속 고공행진하면 주식 시장이 좋을 수가 없다. 기술주라 할지라도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 시장에 반영하고 있느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 페세코플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그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기술적 분석 거의 안 하지만 기술적 분석을 하나 해보면, 오늘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흐름 보시면은 지지라인 수준에서 딱 반등을 했죠. 지지라인. 지금 보시면 한번 저점 부근에서 이번에 저점을 마련했고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저점이라는 건 지난번 폭등하는 과정에서 한번 접었던 자리의 고점이에요. 중간쯤 보시는 왼쪽에 중간쯤 보이는 그 자리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그 바닥은 이번에 또 확인을 해줬다는 데서 의미가 있는데, 요 그림을 조금 넓게 볼까요? 뭐가 느껴지세요? 다음번에 올리면 저 고점 넘길까? 박스권이 두 번의 출렁거림을 통해서 박스권이 만들어지면서 우상향 채널이 아니라 그동안의 우상향 채널이었어요. 자, 볼까? 이게 그렇게 보일까? 여기까지만 보면 우상향 채널이에요. 그쵸? 우상향으로 쭉 갑니다. 이 상태는 우상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접고 두 번 접히게 된 상황들을 딱 보니까 뭐냐면 박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저 전고점 근처 가면 또 눌릴 수도 있겠는 걸 하는 상상을 자극하죠. 이 차트는. 그렇죠? 좀 넓게 볼까? 이 차트에서는 치고 나갈 거냐 아니면 전고점 근처 가면 또 눌릴 거냐, 이런 생각을 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박스 느낌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의 추세적 상승, 우리가 이걸 상승 채널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러는데 약간 이럴 때는 쭉 우상향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요 그림은 요렇게까지 하면은 그냥 계속 우상향으로 보이잖아요. 요 부분이 지금 바뀌었다. 자, 이렇게 보면 박스로 들어왔다. 거의 안 하는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기술적 분석에 큰 의미를 두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런 흐름이 조금 보인다. 그래서 다음번에 올리려면 되게 이제 추진체가 굉장히 센 게 필요하고, 내일 하이닉스의 ADR이 그 추진체가 될 것인지 여부가 시장에서 확인될 겁니다. 일단 시장이 빠졌을 때는 ADR이 되게 긍정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게 되게 중립적인 요소거든요. 시장이 많이 올랐을 때는 불을 붙이는 것 같긴 하지만 그게 불을 너무 세게 붙이면 산화하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가 죽은 것은 결국 따지고 보면 5월 27일 날 단일 종목 레버리지 나오면서, 그러니까는 어떤 거냐면 땔감을 갑자기 마른 땔감을 한꺼번에 갖고 있던 걸 한꺼번에 왕창 팍 던진 거죠. 그러니까 불이 뻥 하고 터진 거예요. 근데 땔감을 한꺼번에 던져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또 떼려고 하니까 땔감이 없어. 지금 이 상황이죠. 한국은. 없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고객 예탁금도 한 20조 가까이가 쭉쭉 빠지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계속 그 물량을 계속해서 떠넘기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바꾸려면 한국 주식시장이 선진국 증시로 완전히 바뀌어야 되고 외국인들이 한국을 선진국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후진적인 기업 그 증시 문화, 기업 문화를 바꿔줘야 된다. 주주에 대한 대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기업들의 주주에 대한 태도, 주식시장을 생각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바뀌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다. 왜 그러냐면,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의 밸류에이션이 미국의 밸류에이션보다 반값 좀 되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도 반값 좀 됩니다. 이익 대비 주가 수준이 반값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그만큼 할인을 받는 건데, 그럼 결국은 미국 시장하고 비슷한 상황을 하려면 미국에서 대우받는 거 비슷하게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주주들이. 근데 미국은 얼마나 주주들 대우를 잘해줍니까? 끝없이 자소각하고, 전 그게 옳다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 정도로 하면 제조업의 능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제조업은 설비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주 환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적절하게 다음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재투자도 잘해야 돼요. 그렇긴 하지만, 그건 맞지만 지금처럼 등쳐먹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
이건 선제국증시는 아니죠. 그래서 선제국증시로 가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온다. 향후에라도. 그래서 선제국증시로 가자. 이런 말씀 계속 드렸던 거고요. 오늘 이제 채권 금리하고 연결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김성수 애널이 정리한 FOMC 의사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연준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니까요. 왜냐하면 7월 달은 동결을 치더라도 다음번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니까. 경제에 대한 다수 의견은 이렇습니다. 미국 경제가 높은 불확실성에도 견조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고 성장을 지탱하는 핵심은 AI 관련 기업들의 투자이다. 탄력적인 소비 그리고 재정 정책에도 미국 경제의 건전한 확장이 근거하고 있다. 기업 투자의 강세는 대부분 AI 관련 지출에 집중되어 있었고 기업들의 캐펙스 계획도 기존 예상보다는 커지고 있는 중이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실질 GDP 성장세가 견조하게 이어질 것이고 중동 분쟁 때문에 경제 전망이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소비는 주가 상승과 연초 세금 환급이 소비 모멘텀을 지지했다. 다만 그 효과는 고소득층에 집중되었고 저소득층은 소비 유지를 위해 신용에 더 의존하고 있으며 휘발유 식료품 가격 부담을 크게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부 경제에 대한 소수 의견은 AI 투자가 향후 생산성 및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생산성 개선의 시점과 규모는 불확실하며 AI 도입에 따른 수요 확대 효과가 공급 확대 효과보다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광범위한 금융 요건, 즉 이 말은 좀 특별히 높은 주가가 수요를 지지하고 있다. 경제 수요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물가가 추가로 상승했고 목표를 크게 웃돌고 있다. 헤드라인과 근원 물가 모두 높아져 있다. 관세 인상의 잔존 효과와 호르무즈 해협 폐쇄와 관련한 공급망 차질, 그리고 AI 투자 확대에 따른 일부 상품 서비스 수요 강세 등이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다. 물가는 단기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 뒤 관세, 에너지 가격 상승,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관련 공급 차질이 완화되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전망의 리스크는 여전히 상방 요인이 우세한 편이다. 중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2% 목표와 부합하는 수준이다. AI 인프라 수요가 기술 제품과 전력 가격의 상승 압력을 계속 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성장과 강한 AI 기업 투자가 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여기 물가에 대한 소수 의견은 물가 상승 압력이 더 광범위해졌고 운송, 항공료, 석유화학 제품, 농업 투입비 등 여러 품목에서 상당한 가격 상승이 나타났다. 주거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는 거의 둔화되지 않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주거 가격이 얘네가 요즘 낮아져 있잖아요. 그걸로 인플레이션이 조금 감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여건은 다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이다라는 소수 의견 나왔고요. 원자재 가격과 공급 차질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기업 서비스에서 나타난 투입비 급등이 최종재 가격으로 더 넓게 전가될 위험을 가지고 있다. 다만 관할 지역 기업들이 가격 인상에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높은 가격이 수요나 시장 점유율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 얘기 보니까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해서 기업들을 가격 올려야 되는데 가격 올렸다가는 장사 안 될 것 같으니까 조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자, K자형 경제가 확연하죠. 주식과 자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은 떼돈을 벌고 있고 돈 쓰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한 끼에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밥 먹어도 내가 돈 번 게 많으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반면에 저소득층은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저소득층은 생필품 가격 상승에 의해서 그대로 직격탄을 맞고 있어서 생필품을 살 때 매우 조심스럽게 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AI 투자는 성장을 이끄는 중추가 되고 있는데 또한 AI 투자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도 되고 있다라는 얘기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주거 가격 떨어져서 버틴 거네요. 미국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과거보다 주거 가격이 상당히 좀 떨어져 있습니다. 금리가 높고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 정도면은 금리를 내릴 가능성 거의 없어 보이네요. 네. 이거가 완화되지 않고선 지금 이 어떤 그 FOMC 막 회의했던 내용들 적어 놓은 거잖아요. 이 내용만 봐가지고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네요. 제가 보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습니다. 미국은 당분간, 최소한 여기서 당분간이라면 한 3개월쯤 되겠네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다. 근데 여기서 호르무즈 해협에 의해서 공급가가 추가로 상승할 경우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조차 있다라고 열어놓는 게 맞겠네요. 이 내용만 봐서는 말이죠.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방은 이 정도에서 마감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는 질의응답으로 넘어가서 방송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